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장프라스와 가네이고요. 저는 엘리먼트 AI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저희 회사의 전문 분야는요. AI를 운영하는 조직을 지원해서 이를 통해 사람과 기계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짧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설립을 거의 한 4년 전에 했습니다. 올 10월에 딱 4년이 되고요. 저와 요수아 벤지오, 즉 튜링상 수상자이자 딥러닝의 대부 중 한 명이죠. 이 요수아 벤지오가 협력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6개 지역에서 350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와 제품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기업 고객사에게 전략을 제공하고 제품 구축하고 있고요. 또 R&D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실이자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AI는 사실 듣기에 참 멋진 말이지만 사실은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디지털 기계입니다. 우리가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 만든 그냥 디지털 기계입니다. 물론 AI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형태고 진화한 형태입니다. AI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역량과 함께 AI를 사용하면 너무나도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엔지니어링이 되어야 실제 AI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규모 있는 실현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작성, 데이터 수집, AI 훈련, AI 제품 설계 및 배치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AI 기술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여러 조직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리스크도 따릅니다. AI는 그냥 자율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런 AI에 따른 결실과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결실과 리스크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업 가운데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낸 조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루션을 빠르게 스피노프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AI가 기여를 해서 팬데믹 문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탐지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블루닷이라는 기업은 초기 예측을 2019년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탐지 알고리즘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인력과 분석이 있어야 기능을 하고 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4분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저희가 각 조직의 페르소나,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4분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AI 리스크와 효과 사이 상충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런 페르소나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페르소나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업마다 AI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한 4분면입니다. 사실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각기 다른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페르소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AI 팔로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 AI 팔로워입니다. AI 팔로워 기업들은 AI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이메일이라던가 맞춤형 광고,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배치, 분석 플랫폼 등등의 AI가 사용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산발적인 사용에 그칩니다. 보통 거버넌스나 조율이 AI와 관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AI 팔로워들은 이미 AI 부문에서 이렇게 많은 발전이 됐어 라고 하면서 놀랄 사람들입니다. 팔로워는 AI 이점을 어느 정도 취할 수가 있지만 리스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AI
경쟁자가 보유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경쟁자가 AI를 사용하기 시작할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AI 컨슈머, 소비자입니다. 이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보통 AI 포인트 솔루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수표 예금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는 기능을 추가하던가 이런 식입니다. 이 경우는 리스크가 낮습니다. AI 사용이 잘 관리가 되고 리스크는 벤더에게 밀리기 때문입니다. 또 AI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낮아집니다. 또 파트너 간 조율이나 리더십이 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낮아집니다. 또 리스크 최소화 문화가 있기 때문에 AI 효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AI를 고효율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AI 컨슈머들은 AI 혁신가, AI 이노베이터로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또한 경쟁자가 AI를 더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체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는 AI 이노베이터 집단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AI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은 AI가 전략적 차별화를 깨할 수 있는 원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탑다운으로도 그렇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서도 AI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또한 AI 이노베이터들은 리스크를 지고 실천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페르소나는 혁신적 AI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위협, 즉 경쟁자가 AI를 시장에서 쓰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거버넌스 문화를 바탕으로 리스크와 보상 간 균형을 잘 찾습니다. AI 이노베이터와 다른 페르소나 간 차이점은 이노베이터가 미래 야심찬 기회를 AI를 통해서 잡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저리스크 기회가 아니라요.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 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슈머에서 이노베이터가 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180도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조금 지려고 하는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역 리더십이 완전히 마음가짐을 바꿔서 AI 팔로워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AI 익스플로이터 탐험가인데요. 좀 흥미로운 이름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AI 이노베이터를 목표로 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는지 발표를 통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채택 상황을 보면요. AI 컨슈머가 되려고 하는 기업이나 이노베이터가 되려고 하는 기업이나 상관없이 대부분 기업이 현재는 AI 성숙도 혹은 활용도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초 저희 팀에서 발견한 내용이 기업 가운데 80%가 아직 AI 탐험을 하고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수치를 저희가 업계별로도 좀 분석을 해봤고 매년 기준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업계별로 보면 운영 리서치를 많이 하는 업계, 예를 들어서 은행업이나 금융업이 데이터 분석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계도 AI를 편안하게 운용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기업이 전략이나 기술, 특히 거버넌스 측면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사들이 이 작업을 보고 많은 원동력을 얻었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시기 때문에 스마트한 세상, 디지털 세상을 만들 필요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기업만이 AI를 통한 스마트 업무 방식이 이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디스마트하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이 디지털 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공급망, 조금 더 스마트한 돌발 상황 예측, 좀 더 스마트한 기업의 전략적 계획 등등의 필요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 AI 성숙도가 이 추이로 간다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AI는 그냥 해보면 좋은 거, POC나 파일럿을 해볼 만한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고위급이 나서서 계획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제대로
철저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AI 활용의 난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볼 때 AI 구축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형적입니다. 비즈니스 니 파악하고 계획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증명이 되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해야 하는 일도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과정이 조금 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도구가 없으면 AI 구축 과정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AI를 구축하는 팀은 기술적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 분야도 아닌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툴링 개발이라든가 AI랑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데이터 클리닝도 마찬가지고요. AI 팀이 업무 시간의 한 3분의 1은 AI랑 관련이 없는 일을 쓰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데이터 클리닝이랑 준비를 하는 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AI 모델링이나 실제 성능 실험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남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속도가 늦어지고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얘기한 기업 중에 한 군데는 추산을 하기를 프로젝트 전체 가운데 40%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피해를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조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AI 툴링 생태계가 사실상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툴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면 이를 통합시킬 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 법제 등등 많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AI 시스템 운영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그룹화 해보려고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로 발견한 것, 이 카테고리를 나눠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AI 랩이 실제 사무를 하는 비즈니스 유닛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운영하고 배우는 사람이지만 이 기술이 배치될 실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요. AI 솔루션 대부분이 사실 일회성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솔루션을 만들었더니 너무 고객 맞춤형이 되어버려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한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벤더도 힘들어지고 AI 공급자도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솔루션 배치와 솔루션 자체의 가격, 비용이 높아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즉 AI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보통 몇몇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하고 계량화를 해서 어떻게 AI가 미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각 조직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성공적으로 AI를 배치하고 규모를 확대하려면 어떤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AI 머슬,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툴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모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AI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AI를 비즈니스 세계로 제대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있고 이 계획이 이 업계 그리고 이 부문의 빠른 변화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 조금 더 빠르게 영향력 있는 협력을 이 혁신을 하는 팀과 비즈니스를 하는 팀 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다 싶지만 실제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요.
AI를 아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며 어떤 KPI를 따르고 있는지, 비즈니스 역학과 비즈니스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염두에 두고 AI 도구 그리고 기술을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투명하게 되면 투자 수익을 제대로 구축을 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새로운 혁신적인 기회를 규명해낼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문제 유즈 케이스로 적용을 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력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투자가 미래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벤치마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요.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서 자주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술 사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이나 리스크를 잘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의 예상을 벗어난다거나 혹은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의 리스크를 잘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표본 자료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제대로 된 인프라나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이런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엘리먼트 AI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런 필요를 느꼈고 저희 회사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구축해서 문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것들은 속도를 높이려고 해 보았는데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툴킷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이 툴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 그리고 전처리 어노테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가진 시스템을 훈련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전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낸 컴퓨터 시스템은 새 전처리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마다 모델이 재훈련이 되고 전체 데이터 세트가 기록이 됩니다. 즉 모델이 이 전체 데이터 세트 가운데 어느 정도를 모르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노테이터나 비즈니스 인력이 모델의 새 인풋으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훈련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스템 전체 모델이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많은 리포트가 확보가 될 수 있게 되고 모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처음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생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상황이 생기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모델 개선을 위해서 포함을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좀 제품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여러분이 AI 모델 구축팀과 비즈니스 구축 인력 간 어떻게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요, 데이터 과학자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제품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협력을 해서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서를 보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문서라고 함은 텍스트나 표나 음성이나 굉장히 긴 보고서 등등이 될 텐데요. 이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유닛 간의 교류나 아니면 기업 간의 교류가 대부분 아직까지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서 많은 기업이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목표는 이 문서를 보고 정보를 뽑아냄에 있어서 협력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서는 시스템 훈련에 필요한 사례 만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요. 자동 완성, 자동 제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사용자가 작업을 하면은 우리 제품이 자동 제안을 내놓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각 문서당 걸리는 시간이나 키스트로크를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처리한 것 중에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또 모델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만약에 신뢰성이 충분하다 싶으면 아예 자동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싶으면은 계속 시스템을 제한 모드로 활용하면서 좋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AI를 사용할 때 의사결정 지원으로 AI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완전 자동화를 꿈꾸는 것은 아직 조금 요원하지만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AI와 인간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AI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그냥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데이터와 사례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 방식, 아키텍처를 바꾸고 더 개선을 하고 리스크를 이해를 해서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비즈니스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장점, 이런 AI를 잘 관리를 하고 이 변화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도 많고 어렵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엘리먼트 AI 또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여러분의 여정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